착하다는 말 듣긴 자주 듣는데 정작 기대고 싶은 사람은 없고 인간관계는 자꾸만 끊어지나요? 분명 상대한테 잘해줬고 험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려 나도 모르게 벽을 쌓아갑니다. 이상하게도 착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치고 제일 많이 상처받고 결국 가장 외로운 자리에 남게 되죠. 왜 착한 사람일수록 외로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손절의 늪에 빠진 착한 사람의 인간관계 미스터리를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착한 사람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관계의 법칙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착한 사람은 호구다? 우리는 대개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식, 평소 예의 바르고 잘 웃고 온화한 느낌을 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상대방의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들을 착하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 인성 자체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온화한 미소로 늘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표현하죠. 순전히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갈등이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맞춰주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질까요? 착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호의와 배려를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 기대하지만 호의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한 말로 호구가 된다고 하죠. 이렇게 착한 사람의 호의가 상대방의 권리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착한 사람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착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공통점. 여러분은 착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착한 사람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용적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1. 수동 공격. 자신의 배려로 상대방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상대방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면 섭섭함이 괘씸함이 되고 울적한 마음이 우울감이 되고 피해의식이 쌓입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수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눈빛이나 태도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마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문을 쾅 닫는다거나 고의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요. 이를 수동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은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 끝없는 수용과 손절. 착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압박 때문인데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두려워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개인의 삶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행동이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는 뭔가를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내 상황보다 상대방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파스타를 먹었는데도 그래 좋아 라며 또 파스타를 먹는다거나 상대방이 여행을 가자고 하면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요. 3. 착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실존적 불안감과 수치심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은 왜 배려하고 상처받다가 결국 손절까지 하는 상황을 반복하는 걸까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실존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도 누군가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구축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감이 느껴지면 더더욱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어린 시절 경험인데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규범과 규칙을 강요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순종적이고 반항하지 않는 아이로 자랍니다. 부모 말을 잘 따르면 칭찬이라는 보상이 따라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혼이 나거나 벌을 받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타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벌을 받거나 혼이 났을 때의 정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부모는 존재 이유이자 삶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려 애쓰는데요. 나의 존재 이유인 부모가 기뻐해야 내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항상 누군가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 기대가 타인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정당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강하게 내재되면 수치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를 나에 대한 적대적인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즉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매우 안 좋은 사람처럼 인식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더라도 타인의 요구에 더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는 것 구분하기. 지금껏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손절로 인간관계를 망쳐버렸다면 이제라도 바꾸면 됩니다. 기질적 특성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지만 올바른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써보세요. 이때 왼쪽에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쓰고 오른쪽에는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보통 내면의 불안, 공포, 두려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해야 할 것들은 대안과 타협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과 함께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으니 너를 상대로 거절하는 연습을 하려고 해. 서툴더라도 조금 이해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뒤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거절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덜 힘들어질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지만 스스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면 거울을 보거나 녹음해서 나 자신과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그냥 거절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주체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와 신념을 구분하는 일을 반드시 먼저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적어놓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가치 중에 갈등 없는 평화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싫은데도 예스를 말하는 게 과연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하거나 나의 불편한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평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5. 진짜 매력적인 착한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어려운 부탁도 무조건 수용해주는 사람은 착한 것도 매력적인 것도 아닙니다. 매력적인 착한 사람은 본인의 역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나의 임계치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 욕구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 즉 나에 대해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상대에게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막연함과 두려움, 불편함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맞춰주고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마음속 불편함이 비언어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매력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내 삶의 주도권은 타인이 아닌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작 내가 상처받고 있다면 착한 사람이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면 이제는 착하기만 한 허구에서 벗어나 진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86만 명의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채널을 운영하는 최설민 저자의 책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1. 관계의 분리수거를 기반으로 손절의 늪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마음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 이제는 그것을 분리수거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사로잡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